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중급 회계 강의. 오늘은 6장 유형자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절 보유 기간 중에 회계 처리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유형자산을 보유 중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감가상각 문제, 그리고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제거 시점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유형자산은 기업이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런데 유형이니까 형체가 있는 자산, 그리고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그래서 기업이 장기간 보유한 목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인 어떤 취득 시의 회계 처리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유형자산의 보유 및 사용기간 중의 회계처리입니다. 유형자산은 취득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 개선, 증설 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취득 후에는 발생하는 지출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두 개의 회계처리 방법이 있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10억짜리 건물이한다 합시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하는데 1억이 발생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추가로 발생한 1억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추가로 발생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자산의 취득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자본적 지출. 아니야, 그거를 그냥 비용 처리해 버리고 그것은 수익적 지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자본적 지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유형자산에 포함시켜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설치했어. 그랬더니 건물에 대한 경제적 효익, 뭔가 사용이 좋아졌어. 본질적으로 증가해서 그런 경우는 그 1억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유형자산에 포함시켜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익적 지출의 경우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가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수준의 경우, 그런 경우는 발생 기간에 그걸 비용 처리해라. 그래서 위에는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밑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나누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건데, 결국 이것이 무슨 이야기?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그 자산의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증대된거나, 아니면 내용연수가 연장된거나, 또는 원가 절감, 품질 향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 유형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서 그 추가 발생한 돈을 자산에 플러스 시켜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수선인 경우, 그래서 이런 건 단기 비용 처리해라.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부품의 교환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윤활유 주입하는 기계 설비 청소해서 이런 간단한 이런 것들은 경우보다 비용 처리를 해라. 그런 이야기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자산의 인식 기준 충족 시 관련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의.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의 배분 개념을 채택한다 해서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다 해서 감가상각의 정의입니다.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들은 감가상각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유형자들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 과정으로 보는, 배분한다 있는 원가의 배분 과정으로 보는 근거는 뭐냐? 자산 가치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현행 회계제도의 부합, 특히 역사적인 원가의 이거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감가상각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거를 감소시키는 걸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감가상각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그거보다도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으면 감소한 거를 구체적인 변화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유형자산을 취득했으면 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어느 만큼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가,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어떤 체계적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나눠져라. 그래서 수익 비용 병행 원칙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계정 분류의 경우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 그래서 제품 생산, 제조와 관련된 것, 예를 들어 기계장치라든가 그런 공장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감가상각비를 어디에 제품의 제조원가에 결국 나중에 매출원가에 포함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제품 생산과 관련 없이 회사 일반적으로 본사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뭐 일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다 뭐 우리가 일반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관리비에 해당 항목으로 감가상각비를 표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 결정 요소,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감가상각 대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뒤에 나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래서 취득원가라는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했으면 취득했을 당시에 가격이 있잖아요. 그게 취득원가. 그리고 잔존가치는 만약에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가 마지막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격, 이거를 우리가 잔존가치다 부릅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5% 내지는 제로다 이렇게 해서 잔존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이제 두 가지, 경제력 내용연수다 해서 이거는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효익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큰 경우, 결국 그래서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연수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업 특유의 내용 연수, 경제성을 불문하고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연수, 특히 회계학에서는 그래서 내용 연수를 정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고려해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그 유형 자산은 예상 사용 수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냐,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보와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유사한 제한 등등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감가상각 그 내용 요소를 몇 년에 걸쳐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정해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형자산의 구성요소, 자산이 여러 개의 구성요소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는 별도의 감가상각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구성요소의 내용 연수나 미래 경제력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다른 부분을 상의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경우 생각할수록 항공기는 아주 고가일 수 있죠. 날개 부분 아니면 엔진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부분 나누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균등상각법, 체감상각법. 그래서 이제 균등상각법은 균등이라는 게 뭐예요? 상각 금액이 매번 일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체감상각법은 감가상각 금액이 처음에는 많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점 적어지는 거. 이거를 체감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균등상각법에 두 가지가 있네요.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에 또 정액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상각법에서는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잔액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감가상각 방법에는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한번 봐봅시다. 균등상각법 중에 먼저 생산량 비례법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요거는 감가상각을 이제 생산량 또는 작업 시간을 함수로 한다고 하는데요. 생산량이란 생산되는 제품이 동일하거나 동일 측정 단위로 생산량을 측정 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시간에 다양한 제품들은 동일 측정 단위로 생산량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 그래서 어찌되었든 생산량이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정할 텐데 특히 특징은 자산의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하고 총 생산량이나 총 사용시간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적합하고 생산량 또는 조업도가 기간별로 변동이 심한 경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량 비례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는데, 자, 감가상각 비교를 위한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가 있다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각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계산할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감가상각비 계산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해서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 얼마? 30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얼마? 5년이다 합시다. 내용연수 5년. 그 다음에 총 추정 생산량은 5천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총 추정 작업시간, 만약에 작업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 3만 시간. 이제 기계장치의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추정 잔존가치는 3만 원 이렇게 된다 합시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네. 자, 시간당 감가상각비 이거는
추정 총 작업시간분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단위당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자 그러네.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입니다. 그럼 취득원가가 요거 3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3만원 하고 총 작업할 수 있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총 작업시간이 3만 시간이라네. 그럼 3만 시간 나눠주면 결국 얼마? 감가상각비는 시간당 9원이다. 계산할 수 있겠어요. 시간당 9원.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당해년도 그런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시간당 9원 감가상각 하는데 총 몇 시간? 4,000시간을 만약에 요번 당해년도 회계년도에 한다 합시다. 그럼 4,000시간 곱하면은 결국 이번 연도 감가상각비는 얼마? 36,000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산형 비례법에서 감가상각 계산하는데 일단 식을 기억해 주세요. 생산형 비례법의 경우 작업 시간에 의한 경우에서 하는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총 추정 생산량 또는 총 추정 작업 시간. 그거 계산하고 그거 계산하면 단위당 감가상각비가 계산됩니다. 거기다 당해년도 생산량 또 당해년도 생산 실제 생산량 당해년도 그 작업 시간을 이렇게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정액법은 감가상각은 시간의 함수다.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계산이 간단하고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정액법을 많이 사용한다. 한계점은 자산의 경제력 유용성 내용 연수 동안에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수선 유지비가 매기간 동일하여 총 비용 감가상각비 플러스 수선 유지비가 매기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 요거 이제 한계점이다. 무슨 얘기인지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도 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봅시다. 자,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대용연수. 뭐라고요? 식을 다시 한번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자, 그러면 여기는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30만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얼마였죠? 3만원. 그럼 30만원 나누기 마이너스 3만원하고 그걸 내용연수 몇 년? 5년. 계산하면 이것이 54,000원. 1년의 감가상각비가 54,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정액법은 우리가 정액이라는 게 뭐야? 매년도 감가상각 금액이 정했으면 그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5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계속 똑같이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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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0원. 5년 동안 똑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액법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래서 이게 이제 매년 감가상각비가 똑같다 해갖고 54,000원 똑같다 해서 이제 우리가 균등상각법, 정액법의 경우는 균등상각법이라고 하고요. 생산량 비례법의 경우에서도 단위당 감가상각비 시간당 9원 했는데 이건 매년 똑같다 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균등상각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균등상각법. 자, 그런데 이제 균등상각법에 이런 정액법에 비교해 균등상각법에 비교해서 체감상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체감상각법은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체감상각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내용연수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다?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 잔액법 이런 감가상각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여기가 감가상각비 금액이고요. 여기가 시간 내용연수입니다. 자, 매년도 정액법으로 하는 경우는 감가상각비 매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리비는 어떻게 돼요? 기계장치는 되게 새 거일 때 초창기에는 점점 적었다가 이게 중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총 비용은 어떻게 돼? 그럼 감가상각 플러스 수리비가 되니까 이렇게 증가하니까 총 비용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 우리가 정액법은 조금 간단한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거에서는 좋은데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정률법의 경우에는 처음에 감가상각비가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점점 내용 요소가 지날수록 적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수리비는 어떻게 되죠? 되게 이제 처음에 새 거일 때는 적었다가 수리비가 적게 발생했다가 후기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토탈 총 비용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플러스 총 비용은 대충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겠냐, 막 그런 의미에서는 정률법이 또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률법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 했더니 이렇게 일정한 상각률에 매년 체감하는 기초장부감액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자. 그래서 이렇게 정률법 연간 감가상각비는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정률법 상각률이고
곱해서 계산하고 정률법 삼각법은 1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취득원가분의 n분의 1승 뭐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네요. 하고 이제 우리가 자료에서는 이 자료를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마찬가지로 자료가 있다 합시다. 자,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표 계산합니다. 내용연수는 총 5년입니다. 1차년도부터 5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은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상각률이다 그랬는데, 기초장부금액은 이렇게 이제 기초장부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면 1차년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취득원가가 얼마에서 했어? 3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1차년도니까 제로입니다. 그러면 30만원 마이너스 얼마? 제로 하니까 이 기초장부금액이 30만원이네. 그럼 30만원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0.369 이렇게 5년에 감가상각비가 369 자료에도 제시해 줬다 합시다. 그럼 그거 곱해주면 얼마? 30만원 곱하기 0.369는 11만 700원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1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 합계액은 얼마? 11만 700원. 그러면 2차년도는 어떻게 돼? 자, 기초장부금액이 얼마? 우리가 기초장부금액은 요거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그럼 취득원가가 처음에 얼마였어? 30만원. 그럼 30만원에서 1차년도 요거 감가상각 한 금액 누계액을 마이너스 시켜주면 2차년도 요 금액의 기초장부금액은 18만 9,300원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369 상각률 곱해주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69,852원이다. 야,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전년도 11만 1,000원에다가 요번 연도 69,852원 더해주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2년차는 18만 552원이다. 야, 3차년도 장부금액은 얼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30만원 마이너스 전년도 요 감가상각 누계액 18만 5,552원 빼면은 11만 9,448원이다. 그럼 11만 9,448원 곱하기 0.369 그러면은 상각률 그럼 얼마? 감가상각비 3차년도 감가상각비는 44,076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18만 552원 플러스 이번 연도 3차년도 감가상각비 44,076원 하면 22만 4,628원. 자, 4차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합니다. 자, 기초장부금액은 얼마? 30만원, 취득원가 30만원에서 전년도 상각누계액 마이너스 시켜 22만 4천 마이너스 시키면은 7만 5,372. 자, 곱하기 상각률 0.369 곱해주면은 얼마? 27,812원 나온다 이거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22만 4,600원에다가 27,812원 더하니까 25만 2,440 계산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얼마? 기초장부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 30만원에서 요걸 마이너스 시키면은, 47,560 나와. 그러면 0.369 이렇게 곱해주면은 17,560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소수점이다 보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감가상각비 총 해야 될 금액은 얼마? 27만원입니다. 감가상각 계산 금액은. 왜 27만원? 요거, 취득원가가 30만원이고, 거기다가 잔존가치가 얼마? 3만원. 그럼 30만원에서 3만원만큼을 마이너스 시킨 감가상 금액이 27만원 감가상각 계산 금액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거에서 요 합계 금액에서 요거를 27만원을 뺀 금액 차이인 만큼을 여기다 17,560 이렇게 마지막 연도에는 맞추면 되겠다. 그러면 요 금액에다가 요거 더해주면 결국 얼마? 감가상각 누계액은 27만 원 계산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률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 금액이 처음에는 1차년도는 11만 700원, 2차년도 6만 9천, 3차년도 4만 4천, 2만 7천. 점점점 처음에는 많았다가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뭐라? 체감상각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갑니다.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 계산금액의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한다 하고 상각률은 다음과 같이 자녀 내용 연수를 연수학계로 나눈 값 이렇게 한다네. 자, 그래서 상각률인데 상각률은 연수학계분의 당해년도 초에 자녀 내용 연수 이렇게 계산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용 연수가 5년이다 그럽시다. 5년 그러면 내용 연수 합계라는 것은 이렇게 5년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까지 갑니다. 5까지.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는 지금 여기 요거 봅시다. 자, 내용 요소가 5년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까지 하면 분모가 15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자는 뭐 자녀 내용 요소. 1차원들은 감가상각을 하기 전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5년 남았어요. 그게 15분의 5. 2차원들은 1년 지났으니까 얼마? 이제 4년 남았어. 15분의 4. 3차원들은 2년 지났어. 3년 남았어. 그러면 15분의 3. 자, 그 다음에 2년 남았어. 15분의 2. 마지막 1년 남았어. 15분의 1. 이렇게 해서 상각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자, 27만 원인데, 그러면 요거에다가 27만 원 곱하기 15분의 5 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얼마? 1차원들은 감가상각이 9만 원. 2차원들은 요거 27만 원. 요거 감가상각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한 금액입니다. 27만 원 곱하기 15분의 4 하면은 7만 2천 원. 3차원들은 27만 원 곱하기 15분의 3 하면 5만 4천 원. 4차원도 27만 원 곱하기 15분의 2 하면 3만 6천 원. 5차원도 27만 원 곱하기 15분의 1 하면 18,000원에서 각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될 수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되노? 이제 누계액은 요거 계속 합한 금액이 되고, 장부 금액은 21만 원 되어 있는 장부 금액은 얼마? 무슨 이야기? 취득원가 처음에 3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를 마이너스 시킨 거. 자, 30만 원에서 9만 원 감가상각비 빼면 장부 금액은 얼마? 21만 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는 얼마? 30만 원에서 9만 원하고 7만 2천 원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시키면 13만 8천 원. 그런 식으로 계산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연수학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체감 잔액법 나옵니다. 이중체감 잔액법은 이렇게 정액법 상각률의 2배에 체감하는 기초장부계획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중체감 잔액법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자료는 똑같고요. 자,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어떻게 써? 이렇게 이제 기초장부금액에다가 이 정액법 상각률의 2배를 곱한대요. 기초장부금액은 뭡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마이너스 시킨 금액. 우리 정률법 할 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상각률을 0.4 했어요. 정액법 상각률은 얼마예요? 정액법은 우리가 총 내용 요소가 5년이면은 5년은 100을 5로 나눠주면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 20%. 그죠? 그죠? 100에 20%즉 상각하면 매년도 20%씩 감가상각하면 돼. 근데 그거의 2배야. 이중체감 잔액법은. 그럼 여기가 뭐? 20% 곱하기 2배이니까 이제 곱하기 2 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 40%. 0.4가 된다는 거죠. 0.4. 자, 그럼 감가상각비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자, 30만원 곱하기 0.4는 12만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12만원이고. 자, 2차원도 감가상각 누계액 38만원이네. 그러면 취득원가 30만원에서 전년도 상각 누계액 12만원 빼주면은 여기가 18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0.4는 감가상각비 72,000원. 그러면 누계액은 얼마? 12만원 전년도 금액에서 72,000원 더해준 192,000원 계산될 수가 있고. 자, 3차원도 10만 8천원에서 뭐 또 여기도 30만원 마이너스 전년도 누계 19만 2천원 마이너스 시키면 10만 8천이고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은 감가상각비는 43,200원 하고, 또 요거 누계액은 전년도 19만 2천원 더하기 43,200원 하면 23만 5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내면 된다 이거죠. 마지막 감가상각비 합계 금액은 얼마? 27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중체감법도 처음에는 감가상각비가 12만원, 7만 2천원, 4만 3천원 점점점 갈수록 줄어드네요. 그래서 뭐다? 체감상각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감가상각 방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총 5가지 방법을 했는데요. 자, 서로 어떻게 금액이 다른지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문제로 갑니다. 야, 나라조는 엑스 1년 1월 1일에 23만 5천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이 기계는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잔존가치는 15,000원, 생산량은 27,500단위, 작업시간은 25,000시간으로 측정된다. 엑스 1년 나라주의 이 기계를 2651년에 사용 25,000단위를 생산하였다. 위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2000X1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작업시간 비례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 비례법 해보면 되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중요한 게 감가상각 하려면 뭐 식을 알아야 돼. 감가상각 식. 자, 일단 정액법. 자, 뭐예요? 23만 5천 마이너스 15,000 나누기 10 뭐일까요? 23만 5천원 식이 뭐였죠?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취득원가가 23만 5천원, 내용연수가 요거 잔존가치가 15,000원 이렇게 해서 나누기 내용연수 10년에서 1차로도 감가상각비가 22,000원 이렇게 계산했네. 자, 생산량 비례법은 이제 얼마? 취득원가 23만 5천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해주고 요거를 뭘로 나눠줬어? 총 작업 생산 로 나눠줬어. 나눠주니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실제 이제 작업한 뭐야 이제 작업 시간 한 것이 25,000시간이에요. 25,000시간. 그래서 그거 계산한 게 생산량 비례법을 했을 때 2만 시간 이렇게 계산이 됐네. 자, 그 다음에 작업시간 비례법으로 하는 경우는 23만 5천 나누기 15,000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총 금액으로 이제 저걸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거기다 이제 거기다가 그럼 단위당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데 거기다가 요번 연도 금액이 얼마? 이제 실제 금액이 2,650시간 작업시간 계산하면은 23,320원 뭔가 이렇게 작업시간 비례법 그러니까 생산량 비례법인데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겠다. 연수학계법의 경우는 뭐 23만 5천 마이너스 15,000 그 다음에 곱하기 55분의 C에서 내용연수가 이게 10년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0까지 가면 55가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10년. 처음에는 10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4만원. 자, 이중체감 잔액법의 경우에는 뭐랬어? 자, 감가상각비가 1년에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의 상각률이 2배라고 했어요. 그럼 정액법은 지금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0분의 1 그랬네. 10%. 그럼 그거에 2배니까 곱해주면은 1년 감가상각비 금액이 얼마? 20%. 자, 그러면 1차년도 감가상각 금액은 23만 5천 곱하기 0.2 그러면은 47,000원 이렇게 해서 각 연도의 감가상각 금액이 계산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계산했으면요 마지막 이런 식으로요 이제 분계를 해야 될 텐데 분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건물 요게 직접법이고 그 다음에 간접법 차변의 감가상각비 오타가 났네. 미안합니다. 자, 간접법 여러분 체크 잘 해주세요. 자, 여기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뭐라고요?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여기다 금액이 적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이 감가상각 간접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관련된 기타 항목에서 기준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단위, 월단위, 6월 단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다. 기간 부분은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하며 예로 한번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감가상각을 아까 1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했는데요. 이렇게 6월 16일 날 자산을 취득했다 합시다. 그러면 요거 감가상각 어떻게 해? 이게 1년이 아니고 총 몇 개월이야? 1년 16일 날 만약에 구입했는데 12월 31일 날 결산한다고 하면 총 몇 개월? 6개월 하고 15일을 더 갖고 있는 셈이네요. 그럼 그런 경우 이제 요거를 감가상각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답은 이렇게 나왔네. 1834만. 어떻게? 정액법이다 합시다. 그러면 취득원가 1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재료인 경우 다 하고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2분에 그 다음에 1년을 12개월 분에 6.5개월 그요 6.5개월 그러면 6개월하고 15일 그렇게 되면은 그 감가상각비가 총 6개월 15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833원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과 감가상각률의 변경에서 감가상각 방법 및 상각률의 적정성을 매 회계기간에 말에 검토하자. 재무제표를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이 가능하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란 내용연수의 변경, 잔존가치의 변경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은 뭐야? 지금 예를 들어 정액법으로 하던 것들을 정률법으로 바꾸고 정률법으로 하던 거를 뭐 생산량 비례법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을 바꾸는 건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연수를 지금까지는 5년 했던 거를 뭐 10년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 이제 내용연수 변경. 그 다음에 잔존가치의 변경.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있는데 이런 변경은 그럼 그거 나중에 이제 회계 처리에 이것들이 감가상각의 금액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뭐 이런 경우 이제 고로 인한 것을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 우리가 하고 그에 따라서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좀 바쁘게 갈게요. 자, 만약에 그럼 내용 연수를 변경한 경우 우리가 예로 한번 봐봅시다. 자, 형삼 취득원가가 1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5천 원인 예상되는 내용 연수요.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처음에는 10년인 것으로 추정 뒤에 정액법을 이용하여 5년 동안 매년 9,500원씩 상각해 왔다. 형삼은 6년째 되던 동유형자산을 1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그 결과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총 15년이 된다. 앞으로 남은 10년간의 그 기간에 매년 계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무슨 얘기야? 감가상각비를 지금까지 내용연수를 총 10년이라 해서 해왔대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6년째를 맞이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10년을 더 내용연수를 연장시켰어.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총 몇 년? 15년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금액이 달라지는지 봅시다. 과거 5년간의 감가상각비는 47,500원. 1년의 감가상각비가 왜? 9,500원 곱하기 이렇게 5년 이래요. 자, 그 다음에 6천년도 초에 현재 장부 금액은 52,500원에서 잔존가치 5,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자년 내용 연수인 10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취득원가가 원래 10만 원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감가상각 무게에 그동안 5년 동안 감가상각한 거에 정액법에 의해서 그럼 그거 마이너스 시키면 얼마? 52,500원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뭐를 잔존가치는 5,000원인데 그거를 10년으로 내용연수를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원래는 5년 남았는데 10년으로 바꿨대. 그럼 바꾼 내용으로 이렇게 해주래. 그럼 52,000 마이너스 5,000 해주니까 10년 나눠주면 47,050원 해서 예전에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얼마였어? 1년 감가상각비가 9,500원. 근데 지금은 얼마? 47,500원. 이제 새로 바뀐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면 그렇게 바뀐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이제 유형자산 갖고 있는 거를 제거 시점의 회계 처리 처분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매각 최근 회계기간 말로부터 매각 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대한 붕괴, 장부금액의 업데이트, 장부금액의 수치한 대가의 차익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자, 직접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 문제 풀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유형자산 처분해서 제거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하는 겁니다. 자, 수양주는 취득원가 45,000원, 추정 내용연수 10년, 추정 잔존가치 5,000원인 기계를 매년 9년간 매년 4,000원씩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왔다. 수양주는 동기계를 14년도 중간에 5,000원에 매각하였다. 유형자산의 매각이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해오는데 그죠? 이렇게 매년 10년차 해오고 있는데 9년간 감가상각을 4,000원씩 감가상각을 해왔대요. 그리고 10,000원도 이제 마지막 1년 남았네. 근데 그때 감가상각을 중간에 했다는 거네. 감가상각비 금액이 일단 얼마? 이제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0원, 대변의 감가상각비 2,000, 누객 2,000원. 1년에 총 4,000원이잖아요. 1년에 4,000원이잖아요. 그럼 6개월분이니까 2,000원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매각했습니다. 매각. 그러면 감가상각 금액은 얼마? 이제 기계에 있던 거 45,000원 취득했는데 기계 매각했으니까 없어져야 돼. 그럼 대변에 45,000원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한 금액을 같이 없애줘야 돼. 기계가 없어지니까 기계에 딸려있던 감가상각 없애줘야 돼. 감가상각은 원래 어디 표시돼? 대변에 표시돼.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차변으로 가져오면 돼. 그지? 그럼 감가상각 총 금액이 얼마였어? 4,000원씩 9년이면 36,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2,000원 감가상각 2,000원 그러면 합하면 얼마 38,000원이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38,000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뭐가 되나 여기 대변이 45,000원인데 여기 차변이 5,000원하고 38,000원이니까 대변이 많네요. 얼마 더 많아? 대변이 2,000원 더 많아.
그럼 그 2천원은 뭐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하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일단 유형자산은 이제 처분하게 되면은 없어진 유형자산 대변에 자산의 감소 표시해주고 동시에 뭐 해야 된다? 그 없애주는 매각 시점에 처분하는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합해서 차변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 플러스 마이너스 대변의 차익이 많은 저기 하다 그러면 이제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 만약에 차변의 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자산 보유 중에 하는 회계 처리 두 가지 얘기했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자산 가격에 플러스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의 경우는 추가 지출 발생한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우리가 했어요. 감가상각은 그지 우리가 이제 상각 방법이 뭐가 있었어? 정액법, 우리가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 잔액법 이런 가지가 있었는데 그 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식만 계산하면 감가상각비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액법 식이 어떻게 되죠?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뭐 내용연수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초장부금액이라는 것은 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의 금액입니다. 그럼 그거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상각률은 자료에도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연수학계법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 다음에 곱하기 총 내용 연수 합계분의 잔여 내용 연수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하고 또 생산량 비례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총 생산량 그럼 단위당 감가상각비가 계산돼 그럼 거기다가 당연연도 실제 생산량 뭐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 우리가 식을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얼마든지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고요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데 자 화이팅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